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 TV 그리고 새롭게 신설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최근에 한동훈 씨가 NCCK를 방문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오늘 소련이 만드는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해서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련, 지금 현재는 러시아로 되어 있지만 1991년 이전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련이 만들어낸 WCC라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신학대학에 있는 교수들조차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목사들도 말할 것 없고 최근에 지금 무슨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하는 시민 동료를 강조하고 있는 한 사람이 또 NCCK라고 하는 이런 데를 지금 방문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께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에 침투해 있는 북한 교회의 공작원들, 그들의 동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왜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의 빨판으로 삼아서 숙주로 삼아서 이런 교란 행위를 하고 있는가, 침투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테스탄트, 구교, 캐톨릭에 반하는 개신교죠. 그러면 개신교라고 하면서 침례교회다, 장로교회다가 감리교회다, 여러 종파의 교파를 가진 그런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요,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 협의회라든가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죠. World Evangelical Alliance 해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든가 아니면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런 명칭에 대해서는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관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의 말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산주의 확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월드자가 들어가고 Council of Church라고 하니까 세계교회 협의회구나,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곳이구나, WEA 그러면 World Evangelical Alliance니까 복음주의를 전파하는 하나의 연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대학의 교수들이나 목사들도 있을 테시고 또 신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WCC는 전혀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고들 잘못된 교육으로 미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사실은요, 대통령 이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또 헌법재판관, 대법관, 또 최소한도 조국이와 같은 양아치 걸레 말고 진짜 서울법대 교수들, 또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지식계층이라고 하는 자들의 이 지식 수준이 이 정도로 낮고 천박하고 얄팍하다는 얘기를 지금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주말이면 경건한 척하고 성경책도 끼고, 요즘엔 또 스마트폰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자, 간편하게 주말이 되면 일요일날 썬데이 크리스찬 해서 교회를 갑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의 약 90% 정도가 WCC, WEA, NCCK 등지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교회를 가는 사람들, 즉 썬데이 크리스찬의 대부분들은요,
그 사람들의 이 무의식 속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걸 깨닫기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 그 천박하고 참담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내가 판사이고 내가 검사이고 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라는 이런 헛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를 이용해서 무의식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파괴하고 절단을 내면서 공산주의를 삽입하는 고도의 공작이 요즘은 인지전을 통해서 커그니티브 워페어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그저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그리고 언제 식탁에 올라갈지 모르는 칠면조예요. 또 언제 식탁에 올라갈지 모르는 배부른 돼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몇 시간 후면은 식탁에 맛있는 요리로 등극할 거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부끄러움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심각한 일입니까? 자,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수준이에요. 지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9시 뉴스 앵커를 한다, 7시 뉴스 앵커를 한다, 무슨 좌담회 토론 프로그램에 사회를 맡는다, 이런 자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나 WEA 세계복음주의연맹이나 NCCK 한국기독교회 협의회라는 거를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러면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역사적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라 나눠주겠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자들, 혹은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껍적거리는 애들 중에서 보면은 역사는 몰라요. 자, 역사적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금수만도 못하죠. 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지 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학교 가서 너 해가지고 좋은 세상을 살거라, 가정교육을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시민, 친구, 부모, 이런 말이 이런 애들 머릿속에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이 됩니까? 자, 먹을 것만 던져주잖아요. 부모도 버려요. 부모도 팔아먹어요. 자, 나라도 팔아먹어요. 지금 서울 공대에 나온 이런 간첩보다 더 악랄하고 더러운 놈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나라 기술을 중국에다 팔아먹죠. 서울대학교, 공대, 전자과가 출신의 이시성 집안에 그런 놈들이 특히 많아요. 자, 그런데다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에요. 몇 놈이서 뽑은 게 아니에요. 국민 전체에 단합된 의견으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런 대통령도 팔아먹는 이런 파렴찬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나오잖아요. 호구지책에 월급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역사, 전통, 예의, 충효, 애국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 다음에 세계복음주의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 NCCK 한국기독교협의회. 자,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조금은 맑아지고 조금은 넓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 없이 요즘에 NCCK를 방문하고 악수하고 이러는 친구 하나 있더라고요. 시민과 동료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데 참 보니까 위험하기 짝이 없어. 에? 처음에는 장관하고 그럴 때 되도록이면은 잘 하기를 바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정치권에 들어서더니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질 않나. 그 가볍기가 이 조류의 솜털 깃털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연방교회 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FCC요. 그러니까 Federal Council of Church가 되겠죠. 이 미국의 연방교회 협의회가 변신하는 과정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봤냐? 이 FCC, 미국 연방교회 협의회가 바로 WCC의 모체가 됩니다. 즉 FCC 연방교회 협의회, 미국이죠. 미국 연방교회 협의회는요,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에다가 공산주의를 퍼뜨려서 교회를 전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1948년 WCC의 모체였던 FCC, 미국 연방교회 협의회의 주요 인물들이 바로 공산주의의 신봉자였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한 공산주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정부 청문회를 통해서 정체가 밝혀지게 되자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공산주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FCC, 미국의 연방교회 협의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FCC를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World Councils of Church라고 이렇게 WCC로 말을 바꾸어서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FCC, 미국 연방교회 협의회의 주요 인사들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워드, 혹은 옥스넴, 혹은 석맨, 그 다음에 애덤스, 그 다음에 바넷스, 그 다음에 보위스, 그 다음에 보이드, 그 다음에 카버트, 이런 등등의 수많은 인사들이요, FCC에서 그대로 WCC로 옮겨가서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WCC는 FCC, 미국 연방교회협의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공산주의 사상을 미국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간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WCC는 미국 공산주의 단체 FCC의 또 다른 얼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대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벌인 이들의 목표는 바로 기독교 교회,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WCC 에큐메니컬 운동의 추진자였던 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오염되었다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정신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했다라고 거짓 선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WCC의 아시아 지역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중국 옌첸 신학대학의 전 학장이었던 차오 목사, 이 사람은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모태동 정부에서 고위 관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WCC 초기의 지도자였던 차오 목사가 중국에서 사역하던 모든 외국 선교사들을 쫓아낸, 축출한 바로 그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소련 스탈린이 WCC를 어떻게 접수하려고 했는지 그 접수 계획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CC가 발족되기 전에 소련의 스탈린은 1947년 9월에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평화연맹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평화연맹이라는 단체는 주로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과 그 위성국의 공산주의자들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세계 교회로 침투를 하기 위한 세계 적화 사령부였던 것입니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1947년 9월에 소련의 스탈린이 평화연맹을 조직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1947년도 바르샤바에서 서방교회에 침투를 하기 위해서 WCC 제1차 총회를 1948년 8월 31일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총회를 모집해서 공산정보요원, 소위 말하는 지금 공작관들이죠.
이런 공산정보 요원들을 70명을 교회의 대표로 가장해서 침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코의 후르마카라든지 폴란드의 나즐로페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WCC 중앙위원으로 선출되게끔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한 결과 1948년 1차 총회 암스테르담에서는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완전으로부터 구원의 수단이다 라는 참 기가 막힌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스탈린은 1950년 4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세계 평화회의 WPC라고 하는 공산권 위장 교회 기구를 조직하게 됩니다. 여기에 68개의 교단 98명이 참가를 하여서 WCC 제2차 총회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개최되는데 이 WCC 2차 총회 잠식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넷째로 1954년 2차 총회가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WCC의 지상 목표이다 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스탈린을 이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는 제3차 WCC 총회를 대비해서 1958년 11월 체코 프라하에서 세계 기독교 평화 회의를 조직하였고 이 세계 기독교 평화 회의에서 서방교회에서만 600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르시초프의 동서공존이라는 위장 평화 전략이 먹혀든 결과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WCC 9차 총회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9차 총회의 총회장을 맡은 세미얼 코비나 케냐 사람이에요. 2004년부터 9년까지 총회의 총회장을 담당했는데 이자는 동성애자들에게도 성직을 허락하자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개신교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어서 개신교회가 로마 가톨릭에 흡수, 통합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도 수차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을 강조해 드립니다. 또 세미얼 코비아 총회장은 2009년 10월 17일 평양 봉수교회 설교를 통해서 남북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10월 19일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북한 봉수교회는 1988년 WCC가 8만 달러 및 야마하 피아노 한 대, 봉고차 한 대를 기증하여 1989년에 완공한 교회로서 1989년 6월 평양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진 급조된 가짜 개신교회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한국교회 목사들이 북한 봉수교회 칠골교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 돈을 1,000만 원씩 내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교회들에게 자금, 현물 등을 보낸 교회들이 많았고 여의도의 한 대형 교회는 평양에 병원을 지어주는 등 대북제재 위반을 엄청나게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은 이런 목사들과 교회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낸 돈이나 물품 등이 북한 정권 유지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보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제10차 WCC 부산 총회에서는 동성애를 위한 책자와 유인물을 나눠주는 홍보 부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개신교 성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이 당시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 일명 평화통일 성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첫째, 평화협정 체결 주장. 둘째,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제재, 금융제재 해제. 셋째,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훈련 중단 촉구. 넷째, 남북한 교회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 이처럼 WCC가 그 바탕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는 것과 세계 공산혁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WCC 총회의 자료들을 보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의 확산, 우상 숭배 등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모두 하고 있기에 반개신교적인 단체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총회에서 단체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으며 만일 총회를 탈퇴할 시에는 목사의 퇴직 연금이 나오지 않는 등 재정적인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대신 국제공산주의 세력, 즉 코민테른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번째로 북한의 남한교회 및 종교단체에 대한 침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WCC, WEA, NCCK를 이용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는지 그들의 음침한 지하 공작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은 1974년 4월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남한의 교회에 침투하라고 비밀 교시를 내립니다. 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게 되면 신부, 목사들은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신학대학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의 10중 8구는 김일성의 비밀 교시에 의해서 구성원들이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 수녀, 신부, 승려, 목사 등이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피켓을 들고 나왔던 이유가 지금은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또 원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 사실, 홍석현, 김무성, 박지원 등 국내 여야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원불교 신자인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현재 군대에서 기독교, 가톨릭, 불교 외 신자가 얼마 되지 않는 원불교가 제4대 종교로 등록되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국군 방첩사령부는 원불교가 어떻게 제4대 종교로 지정되었는지 종교에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87년 이후 이런 전략은 각 기업, 시민단체, 교육재단, 사단법인, 재단법인, 언론사, 공공기관, 국정원, 군대, 경찰청, 소방청 등에도 적용되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세포 조직들은 이미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레닌은 러시아에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 언론 및 대중 선동 전술, 용어 혼란 전술, 통일 전선 전술, 사법 투쟁 전술, 폭로전, 전쟁 중단 및 평화, 부자들 것을 빼어서 빵을 나눠주겠다는 무상복자, 포퓰리즘 등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전술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노총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본따서 주민자치위원회, 경찰위원회, 저출산위원회, 기후대책위원회 등 수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각종 위원회가 500개가 넘었으며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는 북한의 정치참모부, 정치장교처럼 각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면서 감시하는 기구를 본따서 만든 것인데 실제 이와 같은 위원회는 아무런 실무도 하지 않으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갑질이나 훈계를 하는 등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회의 참가비 및 월급 등을 돈만 받아가는 기생충보다도 못한 조직들입니다. 현재는 문재인 정권의 친중, 친북 인사들과 선거에서 낙마한 국민의힘 친중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각종 법령들을 만들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감시하고 있으며 결국 이들의 행동은 범죄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오히려 범죄보다도 더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 WCC, WEA, NCCK를 이용한 자유민주주의 말살과 공산주의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WCC,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이고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화해통일, 종교통합, 또 로마 가톨릭과의 교리 및 직제통합 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화해통일, 종교통합, 평화 등의 명분은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이슬람, 불교, 유교 등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종교 간 전쟁 및 대학살을 없앤다는 것인데 지구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뜻이 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모태가 되는 개신교회를 없애버리고 전체주의 공산독재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란 개념은 오로지 개신교회에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이슬람, 불교, 유교, 가톨릭, 특히 가톨릭은 교황이 절대자로서 이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바로 개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종교 통합에 찬성하면 모태동 수령교, 중국 공산당이죠. 김일성 수령교, 북한 노동당이죠. 김대중 수령교, 전라도 더불어민주당교죠. 이것들이 다 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이 마비되고 교주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좀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유란 개념을 삭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 분야에서는 자유란 개념을 말살하려는 전략이 WCC, WEA, NCCK를 앞세운 종교통합, 종교화의 상생, 화해 통일 등의 구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들의 간악한 용어 혼란 전술에 절대로 속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개신교의 90% 이상이 종교통합에 찬성하는 WCC, WEA, NCCK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교회의 약 90%가량이 개신교회의 탈을 썼지만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이미 잡혀먹인 상태입니다. 공산주의 교육기관으로 전락당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십경의 말씀을 들어 북한에 지원을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거짓말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에 가서 목사들에게 WCC, NCCK, WEA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계속 다닐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로, 사회주의자로 바뀌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10번째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산주의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공산주의의 진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말살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분화 과정을 이해하시려면 1517년 종교개혁 혹은 교회개혁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 혹은 교회개혁 후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였던 개신교도들은 예수회를 앞세운 로마 가톨릭의 핍박으로 프랑스에서 위그너 전쟁 36년간이나 진행이 됩니다. 독일에서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까지를 겪게 되었습니다.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개신교도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신교의 교세 확장으로 면죄부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서 수입이 줄어든 로마 가톨릭은 예수회를 앞세워서 1517년 이후 중남미,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으로 교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현 일본 지역의 예수회 소속 군인들과 십자가를 앞세워 조선을 침략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고대부터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등으로 무고한 인명을 셀 수도 없이 엄청나게 살상하였고 특히 예수를 죽인 유태인만 보면 늘 대량 학살을 하고 그들이 모은 전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 1인 독재 통치 및 이와 같은 약탈 및 살인 방화 등의 만행은 독일의 히틀러, 스페인의 프랑코, 소련의 레닌, 스탈린, 중국의 모태똥, 북한의 김일성 등으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유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 등은 중세 봉건적인 로마 가톨릭 교황과 성직자 간 수직 계급 제도를 모방하여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의 정보기관이었던 예수회의 강령을 보면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고 예수회의 총재는 검은 교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본따서 만든 히틀러는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만들었고 소련은 무소불위의 비밀정보기관 KGB를 만들었으며 동독에서도 슈타치라고 하는 비밀경찰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교황 바오로 12세는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살육할 때 침묵을 했습니다. 교황청 추기경들은 나치의 깃발에 축성식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히틀러에게 부역을 했습니다. 또 레닌과 스탈린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살육할 때에도 로마 가톨릭 교황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남한에서 살아남은 남로당의 후손들이 전라도에서 만든 것이 곧 김대중 수령교입니다. 그들이 만든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노당이고 전선을 돌파하는 기합부대가 민노총이며 뒤를 따르는 보병부대들이 전교조, 각종 시민단체, 정의구현사재단, 카톨릭 단체들, WEA, WCC, NCCK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 및 승려들입니다. 이 종교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자유가 없으며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세뇌시킨 뒤에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상납하게 만듭니다. 그 재산으로 지도자급들과 그들의 가족들만 온갖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층 계급을 철저하게 수탈하여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노총의 경우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의 일감을 무력으로 빼앗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목사와 그의 자식들이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헌금으로 목사 자식들이 유학을 갑니다. 헌금으로 목사 자식들이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그 적자를 메워주는 등의 활동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공산 독재 정권, 로마 가톨릭, 유교, 이슬람 등의 종교에서 하층민은 철저하게 악랄하게 수탈을 당하면서도 노예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면 지도층은 호화롭게 살고 있는 현상과 이게 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국가가 많은 중남미를 살펴보면 플랜테이션 농업이 마약 산업, 성매매 산업이 성업하는 것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철저하게 노예화하여 이를 부려먹고 헌금을 걷어서 로마 교황청에 바치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바티칸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상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매년 바티칸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신다면 문재인의 민주당, 가톨릭 신부, 수녀들, 목사, 성녀, 전라도 시민들이 합세하여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친 이유가 이해가 되고도 남으실 겁니다. 자, 11번째로 유럽에서 자유민주주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근호 전쟁, 30년 전쟁 등으로 핍박을 받았던 개신교도들이 영국으로 건너가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영국에서 왕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입헌군주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 교황 전체주의에 의해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기원이 되는 많은 문학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우선 마틴 루터의 독일 민족의 귀족에게 호소함 1520년 8월입니다. 두 번째로 마틴 루터의 교회의 바벨론 포로 1520년 10월입니다. 세 번째로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 1559년입니다. 네 번째로 존 낙스의 제1치리서 1560년입니다. 다섯 번째 앤드류 멜빌의 제2치리서 1578년. 여섯 번째로 조지 뷰캐넌의 스코틀랜드 왕의 귀환 1579년입니다. 일곱 번째 사무엘 러더포드의 법과 군주 1644년이 되겠습니다. 그 여덟 번째로 하이니 블링거의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156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저항 이론의 창시자인 조지 뷰캐넌은 1579년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이란 책에서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임으로 끌어내려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책들은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데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왕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입헌군주제가 탄생하였고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약 500년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1647년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교리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상, 즉 천부 인권 사상이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로마 가톨릭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교리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선교사들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한국 장로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의 내용들이 집대성된 책이 1690년 존 로크의 통치론이며 이 책의 내용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유주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이론적인 문헌이라 하겠습니다. 존 로크의 통치론에 의거하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는 국민은 그러한 정부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 과정에서 민병대가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헌법에 총기 소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정부의 행정에 불만을 느끼면 총을 들고 민병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2번째로 조선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유입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존 로크의 통치론에 버금가는 책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20대 후반에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 제9장 국가 설립의 근본 목적편을 보게 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라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수립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제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속한 권리를 빼앗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국가를 설립한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에서 수백 년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20대 후반의 청년 이승만은 그냥 한성 감옥에 앉아서 존 로크의 통치론과 동일한 내용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존 로크의 통치론을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동일한 내용을 감옥에서 집필할 수 있었을까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쓴 다른 저서 한국 교회 핍박을 살펴보면 성경은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힘이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혁명 사상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책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진리를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에서도 신약의 이치가 전파되기 전에는 전제주의가 중심이 되었었다. 4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마틴 루터는 일찍부터 교육을 받아 교황의 절대 통치에 복종하였습니다. 조용하게 신약 성경을 공부해보니 교황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진리에 매우 어긋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교황에 대항해서 교회 제도를 혁신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였습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당시 로마 교황의 힘으로도 능히 억제하지 못하고 30년 전쟁이 일어나 유럽 대륙이 요동을 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대하던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어 세워서 사람마다 자유롭게 신약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200년 동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흐름이 정치 제도까지 개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각국의 정치 대혁명이 여기에서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구미 각국이 평등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의 행복은 거의 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루터를 근대 문명의 시조라 칭하는 것은 정말로 적당한 말인데 루터 선생의 힘은 예수의 진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상이 청년 이승만이 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유럽의 자유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미국에서 꽃을 피운 개신교는 조선과 미국 간에 맺은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조선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방의 선교사 약 1800여 명이 조선 말기부터 일제에서 해방될 때까지 조선반도에 들어와 신식교육, 의학, 신식병원, 농구, 스케이트, 축구, 밴드, 야구 등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식하였습니다. 개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같은 개념이 전파되면서 조선의 양반들이 자발적으로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민공동회에서 노비 해방이 연설 주제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입헌 군주제에 대한 주제들도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신정변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되자 청년 이승만은 친구 신흥우 형제의 권유를 받아 영어를 배우기 위해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웠던 배제 학당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여기에서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아펜젤러 선교사와 서재필 박사로부터 배우고 입헌 군주제 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투옥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감옥 안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국교회 핍박, 독립정신과 같은 한국인은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 학사를 총 5년 반 만에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10년대에 이미 동서양 학문을 통달한
세계적인 석학의 판열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의 스승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써서 보냈었고, 그 결과 카이로 회담 선언문에 대한민국의 독립이 한 줄 들어가는 기적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자, 13번째로 자유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에 자유가 삽입된 배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뒤에 이승만 박사는 해방정국에서 미국을 설득하여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헌법에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을 일으켜 경찰, 민간인 등 수백 명을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민노총은 대구 10월 폭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달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안보기관 수장들이 역사를 모르니 10월 달에 좌익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넋놓고 있다가 당했습니다. 자, 국민들이 유튜버로 분석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러한 좌익 폭동이 조금씩이나마 막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경찰청장이 북한이나 중국에 포섭된 간첩들은 아닌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었고, 민간 기업 같았으면 당장 해고되었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로당 제주 지부는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4월 3일 제주도에서 공산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 4.3 공산폭동인 것입니다. 결코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니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이었던 2022년 4월 3일에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었는데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씨는 법무장관 하면서 제주 4.3 공산폭동 수용인들에 대해 전원 직권 재심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무죄가 나올 경우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는 북한의 좌익 세력들이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비참한 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미 이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4.3 민중폭동, 공산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 지역에 주둔 중이던 국군 제14연대를 1948년도 10월 19일에 제주도로 파견하려고 하자 군인들 속에 숨어 있었던 남로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의 정부 추념식을 진행하는 등 민주화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 국가안보실, 국정원에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대거 숨어 암약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가 치루어졌고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키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목사님들과 하나님을 등에 업고 미국의 장성들, 정치인들, 대통령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독단적인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서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미국을 코너에 몰아넣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 정부를 압박하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은 사실상 노예 계약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도장을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게 되었고 20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한국에게 무상 제공했으며 2억 달러어치의 경제 지원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1991년까지 한국 방어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100% 미국 정부 예산으로 제공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종북주사파들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신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WCC, WEA, NCCK 등 기독교 협회들을 앞세워서 종교통합, 로마 가톨릭과의 통합 등을 추진하면서 개신교회를 말살하는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였고 박근혜 정권 때 결국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축제, 제3의 성을 보호하는 법안별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개신교회와 성경을 말살하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또한 법무부를 앞세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를 만들어서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는 내용,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조항을 집어넣어서 비밀리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현재도 지금 법무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후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앞으로 법무부에서는 제대로 된 이와 같은 그 법무 행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때에는 전염병 방역을 핑계로 백화점 그대로 두고 교회만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90% 이상 좌경화된 교회와 목사들은 그냥 문재인 정권의 말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문재인에게 겁먹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또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중국 공산당 298만 명이 한반도를 침략해서 서울을 뺏고 6.25를 주도해온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혹은 내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및 제3의 성을 옹호하는 내용을 유치원, 초중, 고교 교육과정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심지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운동권들의 밥그릇 예산이 3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조차 이것이 어떤 예산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용 전후의 평가를 시민단체들이 임명한 위원들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대의 교수, 판사, 검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도 헌법에 왜, 어떻게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었는지조차 역사적 배경을 모르니 판결을 엉망진창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들 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뻐기고 있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무식한 자들이 판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돈과 권력을 주면 재판 거래를 서슴지 않고 이런 뒷거래를 하는 것이 검사, 판사,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법조 카르텔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짐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엘리트라고 자신들의 입으로 주장하면서 부모를, 대통령을, 나라를 팔아먹고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5번째로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로당의 후손들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노총 등 좌익 세력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게 독재자, 친일파, 학살자 프레임을 씌워서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뿌려놓으신 자유의 씨앗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싹을 잘 틔워서 어린 묘목으로 키웠고 전두환 대통령이 88 올림픽을 개최하며 꽃을 피웠기 때문에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북한이 무너지게 된 것을 화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으로 이끌어 오셨던 이 세 분의 대통령께 각종 누명을 뒤집어 씌워 역사에서 지우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내어서 역사에서 지워버린 뒤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며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6.25를 삭제하고 왜곡하여 역사를 지우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교회까지 말살하면 완벽하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구에서의 10월 폭동, 제주 4.3 공산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과 5.18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성역화하고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며 헌법 위에 올려놓으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좌익 세력들의 구호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중에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에서 벼락 출세했던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북한과 중국에 포섭된 트로이 목마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자생적인 소련 스파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정보기관에 대거 포진되어 있었던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좌익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한 나라이며 공산주의로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국정원도 교회에 침투한 간첩들 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죠. 교회 안에 침투한 간첩들을 잡으려면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혁명, 역사, 가톨릭 교리, 개신교 교리, 미국 헌법의 역사, 미국 내에서의 공산주의 역사, 조선 말기의 우리 한국사, 이승만의 생애, 남로당의 역사, 예수회의 역사, WC, WA, NCCK, 한국의 근현대사, 최근 통과시키고자 하던 각종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만 좌익들이 뭘 하고자 하는지 큰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자, 국가안보실이나 국정원에서 이거 풀 수 있겠습니까? 고작 일반 대학에 백목 들고 설치던 아이가 안보실에 차장한다고 이런 거 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한 번도 일 안 해봤던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되는 경호실 차장 김용현 예비역 중장께서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국정원에서 볼 때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하면 짜증나겠죠. 귀찮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귀찮아도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게 됩니다. 자,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하니까 짜증나는 것이죠. 신경질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하지 않고 일할 수 없고 일하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간첩으로 몰려나가는 이런 도매급의 저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1시간에 거의 달하는 이 짧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요, 최근에 시민 동료를 강조하고 있는 한 젊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팬덤 현상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수일 전에 NCCK를 방문하면서 뭐 그 얄팍한 아주 그 얕은 그런 가벼운 지식을 갖고 뭐라고 나불나불거리고 떠들더라고요. 제가 참 수준이 안 되는 우리 미스터 한을 위해서 이거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명석해지시고 정확하게 판별하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의 삶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이 아프라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방송을 좀 많이 좀 퍼다 날라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국민들께서 깨어날 수 있게끔 각성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